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요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하고 실수요자들 간의 힘겨루기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대책 발표 이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그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했는데요. 상대방들을 보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생각을 읽으면은 언제 물건이 나올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 다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언제 팔 수 있을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고 하면 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 때 다주택자들이 살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실수요자가 이제는 그 확률이 높을까 보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신규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취득세도 최고 12%, 보유세도 올라가고 종부세도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도 또 중과가 되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을 다주택자들이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면서, 오히려 실수요자가 사면 사지 실수요자가 살 확률이 높다고 보면서,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나와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어디가 물건이 나올지 그 예상을 하면 그 물건이 어디서 어느 시점에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실수요자가 물건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나눌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게 보면 실수요자들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실수요자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7.10 대책에 따라 부동산 조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다 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방법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이제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몸집을 줄이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양도세가, 제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도 중요하지만 양도 차익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금도 과하긴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1가구 2주택자는 42%에서 플러스 10%, 1가구 3주택자는 42% 플러스 20%까지 지금 양도 차익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6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6월 1일 이후에는 플러스 10%씩 더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10%에서 20%, 1가구 3주택자는 20%에서 30%까지 더 올린다는 건데,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도 보유세가 부담이,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도 몸집 줄이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거를 줄일 것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안 나면은 아무리 세율이 써도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가 별로 무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똔똔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남은 게 없다고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난, 그리고 그 차별화되거나 다른 지역 대비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이 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지,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 자체가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크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줄인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나
일부 핵심 지역들은 갖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뭐 몇 년 동안 최근에 다시 추가했던 것들 중에 일부 정리 단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최우선은 양도 차익이 안 난 거, 아무래도 타 지역 대비 차별 현상이 안 나면서 최근에 판 거 우선으로 저는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를 따져볼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면서 편의시설이 많으면서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교통도 좋아요. 편의시설도 많아요. 또한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싸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교통도 양호하고 편의시설도 양호해요.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망설일 게 없어요. 세 가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양도 차익이 나지 않은 최근에 있는 투자를 한 것들은 몸집 줄이비를 들어갈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1순위가 양도 차익이 안 난 거를 먼저 팔 것이면서, 두 번째는 양도 차익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더 중과되기 전에 일부 정리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두 가지 물건을 나왔을 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통도 좋아져요. 편의시설도 많아요. 일자리도 생겨요. 근데 가격은 많이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사야 될지, 아니면 후자로 교통도 좋아져요. 편의시설도 많아요. 일자리도 생긴대요. 근데 가격은 아직까지는 덜 올랐어요. 그럼 어떤 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야 되냐면 후자를 사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왔다고 봐요.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후자를 팔 거예요. 나중에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몸집 줄이기를 나선다 그러면, 제가 1순위를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추후에는 좋아지겠지만 당장 양도 차익이 없는 것부터 줄이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남은 것들 정리를 하는데,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유예기간 안에 팔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양도 차익이 없는 거를 우선적으로 내는 다주택자들이 최우선으로 내는 물건들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잘 따져보고 유예기간 안에 급매물이나 예를 들어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 실수요자 입장과 다주택자들 입장은 완전히 틀리지만 상대방들을 이해하면 주택 물건이 나오는 것도 어느 시기에 나올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면서 준비하고 나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